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페터 한트케의 왼손잡이 여인이라는 소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연히 도서관에 갔다가 무겁지 않은 책이 뭘까? 내용이 무겁지 않은 것이 아니라요. 책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 가벼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들고 남산에 올라갔어야 했어서 일단 가벼운 책만 눈으로 훑고 있다가 딱 제 눈에 들어온 작가의 이름입니다. 페터 한트케.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분의 작품을 제가 전체로 이렇게 다 한두 권 이렇게 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눈길이 갔고요. 멈춰서서 좀 목차랑 표지 앞뒷면 이렇게 그리고 서문 훑어봤어요. 그런데 제목이 인상적이었던 것만큼이나 끌어당기더군요. 그런데 이 소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 될까 좀 막막함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을 미리 발췌한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대로 또 제 감성이 이끄는 대로 글이 길지 않은 분량으로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페터 한트케는 귀에 좀 익숙하다? 낯설지 않은 만큼 그 문학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더군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언제나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이 가는 긴박감과 독자를 끌어당기는 어떤 의문점이 배경에 깔려 있으며 현대 추상화에서 보이는 혼돈의 세계가 전체적 분위기를 이루어 독자를 끌고 간다. 이렇게 독자를 끌면서 작가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다 해버린다. 처음에 독자의 호기심을 사로잡았던 일종의 추리적 요소가 실은 독자를 끌고 가려던 작가의 교활한 수법이었음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독자는 작가가 갖는 세계의 끝에 다다르고 만다. 어떠세요? 이 정도면 들어보실만 할까요? 소개해 드리려는 왼손잡이 여인,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여인이에요. 흔하지 않은 그런 여인이란 의미를 담았나 봅니다. 이 소설은 엄격히 말해서 그때 이후로 연면이 흘러 독일 문학의 주류처럼 되어온 소위 발전 소설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도시의 고독과 방황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인간들의 의식을 추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임스 조이스의 현대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말이 좀 어렵기도 한데요. 도시의 고독과 방황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인간들의 의식, 요 정도가 이 소설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왼손잡이 여인은 출간되자마자 독일 독서계에서 계속 베스트셀러 1위를 달렸는데 그것은 당시 백지에 한트케란 이름만 찍어 놓아도 책이 날개에 돋친 듯 팔린다는 말을 입증한 것에 불과하다. 그만큼 한트케의 독자는 많다. 그러게요. 많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아주 작지만 얇게 경험해 본 그런 독일인들의 성격이랄까요? 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또 성격 사는 모양새 그런 것들과 너무 잘 맞는 그들의 얘기를 담아 놓은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이 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독일 독자들에게 반향이 울림이 있었겠죠. 왼손잡이 여인은 공허로운 현대 생활에서 실존을 자각한 여인의 대명사이며 무엇으로도 그 고독을 팔아 넘기지 않는 여인의 표본이 되었다. 그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남편 브루노의 말을 듣고 자각을 하기에 이른 이 여인은 주인공 여인이죠. 남편과 헤어질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녀의 결단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편은 그녀의 행동을 하나의 유행으로 생각하고 프란치스카는 어떤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은 아닌가 하고 질문한다. 프란치스카는 친구입니다. 이 왼손잡이 여인의 친구예요. 친구이면서 이 왼손잡이 여인의 아들의 보육교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주위에 맴도는 사람들 모두가 그녀로 하여금 함께 어울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여인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고독을 씹으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생의 선이 뚜렷하게 아로새겨질 수가 있다. 그래요. 우리 살면서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시즌? 이렇게 격하게 고독하고 싶은 그런 즈음이 있어요. 아마 그 시대를,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그 시절을 겪고 있는 주인공을 내세운 것 같고요.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 꼭 특정 성별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독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더 그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지 않은가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죠. 우리 한국의 문화에서는 이런 그 아웃사이더스러운 그런 사람은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지도 못하고 조금은 이해 못한다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남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사교성이 떨어지네, 아니면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혼자 있는 걸 더 편해하는 친구인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가더라도, 또 여성의 경우에 그런 아웃사이더적인 면을 보이면 또 반응이, 남성이 그럴 경우는 꼭 같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독일에도 그런 면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남성이라고 안 하고 왼손잡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겠죠. 이 여인, 왼손잡이 여인은요, 타인들과 어울려 지하철을 타고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설거지를 해요. 이 소설 속에서요. 하지만 언제나 홀로 존재하는 여인입니다. 또한 왼손잡이 여인은
어쩌면 현대 여성들이 마음 밑바닥에 지니고 있을 이중성을 말해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중성을 숨기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계속해가는 통념상의 여인이 아니라 그 이중성을 솔직히 시인하고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도 또한 자신에게도 속이지 않고 묘출해 나가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이 소설의 주인공 왼손잡이 여인을 잘 분석해 놓은 옴기니의 서문이에요. 이 서문에서 그녀의 이런 전모가 속속들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보면 이 왼손잡이 여인뿐 아니라 그 메인 주인공들, 부주인공들도 저마다 다 그런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고요. 왼손잡이 남성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만한 그럴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왼손잡이 여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한 명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때면 소설 속에서요. 그럴 때면 그도 또 다른 그녀도 다 왼손잡이 여인이 되는 거예요. 푸푸푸. 미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일견 삭막한 느낌을 주는 언어의 나열과 상황, 순간의 묘사, 한특히 이러한 마술은 작품 전체를 관류하고 있어 우리들의 세계를 보다 어둡게 비춰주지만 그 밑바닥을 완전히 뒤집고 보면 거기에는 따뜻한 햇볕과 아름다운 지하수가 흐른다. 이는 작가가 갖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소망인지도 모른다. 네, 여기까지가 옴기니의 서문이었습니다. 이 한트케가 이 옴기니의 서문을 보게 된다면 자기가 표현한 것보다 그런 표현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잘 표현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큰 스토리는 그래요. 부부가 있고 부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뭐 굉장히 뭐 꿀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큰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애정이 없다 싶지도 않은 그런 정도로 가정을 일구어 온 독일인 부부입니다. 독일인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출장을 갔다 돌아온 남편을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길에 그 만남에서 남편이 와이프에게 던진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왔나 봐요. 어떤 자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당신이 나와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지 않을 것 같은 직감이 든다 라는 말을 건네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말을 냉큼 받죠. 그래서 그 부부는 헤어져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남편은 어쩌면 한 이벤트성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억눌러져 있던 게 그 남편의 한마디,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막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출장 가 있는 동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 표현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다 깨어난 겁니다. 뭐 구구절절히 그간의 일들을 설명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녀는 순식간에 그렇게 자신으로 돌아가죠. 자신으로 돌아가고요. 그렇게 고독을 즐긴다기보다 그냥 모두가 그렇듯이 우린 좀 외면하고 싶어 하지만 아주 고독한 그런 개인으로 돌아가요. 고독과 철저하게 마주합니다. 그 부부라는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관계를 다른 관계들로 채워가자고 여러 가지 뭐 초대라고 그럴까요? 유혹이라고 그럴까요? 관심이라고 그럴까요? 애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웃들의 손길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 고독을 잃어버리는 그 상태로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깨달은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소설 속에 좀 표시해둔 부분만 그냥 짧게 좀 읽어드릴게요. 핀란드에서는 어디나 어둡기만 했어.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그곳말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어느 나라를 가든 몇 마디쯤은 비슷한 말이 있게 마련인데 도대체 그곳에는 소위 국제적이라 할 만한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였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 한마디 말은 빵과 관계되는 오루트라는 단어 하나뿐이었어. 가끔 술에 취해서 지냈지. 약간 밝아진 어느 이른 오후에 나는 셀프 서비스를 하는 카페에 앉아서 갑자기 식탁을 긁어대기 시작했어. 점점점. 그때 당신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마리안느. 나는 거기서 당신을 생각했고 스테판을 생각했어. 우리들이 이렇게 여러 해를 함께 살아온 지금 비로소 우리들이 서로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감정을 맛본 거야. 나는 벼랑간 공포를 느꼈고 혼자 있다는 사실에 대해 미칠 지경이었어.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 늘상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해왔지만 이제야 당신과 묶여있다는 감정을 갖게 된 것이었어. 그래, 목숨을 내걸고 맹세할 수가 있었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점을 직접 경험하고 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당신이 없어도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바로 문제의 그 대사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불행에 빠지게 한 그 말이죠. 또 다른 부분이에요. 여인은 카페에서 프란치스카를 만났다. 아이는 그녀 곁에 앉아 만화책을 읽고 있었고 프란치스카가 그걸 가리키며 말했다. 이 오리는 내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읽어도 좋다고
허락해준 만화 가운데 유일한 주인공이야. 어떤 때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겪는 슬픈 모험을 읽으라고 퇴근까지 한다니까. 아이들은 별로 성공을 하지 못하는 그 동물 오리에게서 다른 어떤 존재의 형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한다니까. 텔레비전을 흉내내는 것만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재산가들만이 서식하는 풍토에서, 그런 풍토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아이들은 이 오리들로부터 얻게 되는 거야. 또 다른 부분입니다. 1년 전 일인데, 한 번은 어느 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운 적이 있지. 그러고 나니 외출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구나. 지금도 시간이란 것이 젊을 때처럼 그렇게 더디고 어렵게 흘러가나요? 그렇단다. 그 어느 때보다 시간이 훨씬 어렵게 흐르는구나. 말하자면 나는 매일 시간에 갇혀서 지내고 있어. 지금 같은 때가 그렇지. 벌써 몇 시간 전부터 어두웠는데 밤이 이제야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 네, 끝으로 이 소설 속에 소설의 제목과 같은 조금 긴 시가 한 편 소개되고 있어요. 그 시 왼손잡이 여인을 읽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왼손잡이 여인.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지하도에서 빠져나왔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세탁소에 앉아 있었네. 하지만 나는 언제인가 보았다네. 그녀 혼자서 신문 게시판 앞에 서 있는 것을. 그녀는 어떤 사무실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상점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모래 놀이터에 앉아 있었네. 하지만 나는 언제인가 보았다네. 그녀 혼자서 어떤 창 너머에서 장기 두고 있는 것을. 그녀는 어떤 잔디밭에 누워 있었는데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요술 거울 앞에서 웃었다네. 그녀는 어떤 잔디밭에 누워 있었다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요술 거울 앞에서 웃었다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장난감 자동차를 타며 소리를 질렀다네. 그리고 나는 보았다네. 그녀 혼자서 내 소망의 꿈속을 걷고 있는 모습을. 그러나 오늘은 활짝 열려진 나의 집 안, 갑자기 반대로 놓인 전화 수화기, 노트 옆에 놓인 연필, 그 옆에 손잡이가 왼쪽으로 돌려진 찻잔, 그 옆 반대쪽으로 깍담한 사과, 역시 왼편으로 젖혀진 커튼, 또한 왼쪽 재킷 주머니에 들어있는 열쇠 꾸러미. 그대 자신을 드러냈구나, 왼손잡이 여인이여. 혹은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내려 했는가. 나 어느 낯선 대륙에서 그대를 만나고 싶어. 수많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혼자 있는 그대를 만날 수 있으리. 그대도 수천의 타인들 가운데서 나를 보고 우리들 끝내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리라.
그리고 마지막 그 시는 아니고요. 다른 문장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고통은 프로펠러 같은 것. 그걸 타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프로펠러. 겨우 제자리에서만 맴돌 뿐인 프로펠러.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이런 비효율적인 그런 프로펠러 같은 고통 따위는 하지 말자고요. 겪지 말자고요. 상대하지 말자고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말 이 소설의 마지막에 이 소설을 한 문단으로 압축한 그 부분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넘어갈 수가 없네요. 밝은 대낮에 그 여인은 테라스의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쪽 유리창에 소나무 가지가 투영되어 흔들거렸다. 여인은 몸을 흔들다가 팔을 쳐들었다. 무릎에다 덮개조차 덮지 않은 가벼운 차림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함께 모여 제 나름의 방식대로 일상의 삶을 계속한다. 생각을 하기도 안 하기도 하면서 비록 모든 것이 노름에 걸린 엄청난 경우에도 사람들은 제각기 일상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화제거리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양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 1976년 겨울과 이른 봄 파리에서.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왼손잡이 여인의 작가 페터 한트케는요 2019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작가예요. 노벨 문학상 받은 작가라 그러면 책 펼치기도 전에 왠지 좀 망설여지기도 할 것 같고, 그런데 어떠셨어요? 이 왼손잡이 여인. 네, 방송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이 남성이시건 여성이시건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나의 왼손잡이 여인 잘 있는지, 너무 방치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는 시간 짧게 가지셔도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 페터 한트케의 왼손잡이 여인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